엄마가 찾아서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찾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찾아서 뭔가 알아내는 경험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독후 활동 중에 KWL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못합니다. 요 2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알게 된 것을 나누어서 한번 계속 비문학 책에서는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내가 최대한 알고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막 활성화한 다음에, 그리고 네가 알고 싶은 것을 확립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나름의 이제 정리를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을 때 내가 세웠던 목적을 내가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으면 또 다른 책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룰 때까지. 그게 나름 내가 책을 고르는 안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KW의 전략 학습의 전략 그 학습지 같은 거 있는데, 요 요소에 맞게 여러분 질문만 잘 해주셔도 자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미 알고 있는 거, 미디어는 이런 거지,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시험에 너무 애들 괴롭힌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생각하고 어디까지 지금 인지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결국은 이 친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표출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아이와 푹토크 같은 거 하는 걸 녹음하세요. 살짝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시면, 얘가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얘가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충 말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해력은 닫힌 질문, 내용 확인 질문, 그 작가와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기한 게, 학원에서 시험 보거나 텍스트 하라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하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텍스트 하려고 그러면 막 승질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뭐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그림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방식을 보면, 닫힌 질문은 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약간 객관식 같은 시험을 생각을 가둬놓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성취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작가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글쓴이의 입장에서 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가가 주는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라도 계속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했군, 얘가 힘들어하는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화 원칙.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물어보기 힘들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래? 그 안에서 내가 나는 중요도 판별까지 해서 요약을 하고 이제 이해한 바를 나의 말로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만 듣고도 이 책을 읽은 것 같이 정리가 잘 된다,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 질문도 여러분이 또 이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아까 승화야,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 왜 그런지 더 말해줄 수 있어? 이러면 그 부분 내가 놓쳤는데 이렇게 한 거야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생각 못 해봤는데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 계속 여러분 변별 지점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행간의 의미란 말 많이 하죠.
이걸 파악하는 데는 좀 더 이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리고 요런 이제 글자에서 우선 책에 따라서 뭐 그림책이나 여러 가지 책에 따라서나 뭐 영상 콘텐츠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글자로 바로 드러나는 어휘, 거기 안에서의 이런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돼요. 상황과 맥락의 큰 틀 안에서. 그래서 보면 하나의 이제 이해를 돕는 건데, 저도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냐예요. 과제 안 하시는 분들한테 바빠요? 바쁘시죠? 라고 많이 물어봐요. 이 바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적 의미로만 보면은 진짜 바쁘냐 안 바쁘냐,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빠요? 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일 하니? 너 좀 이것 좀 도와줘. 안 바쁘면. 지금 약간 산책 좀 할까? 바빠? 이것도 안 해요. 좀 저 이렇게 바빠요? 좀 이것 좀 빨리 해줘요. 요즘 수염도 안 깎고 오네. 많이 바빠요? 정신 좀 차려요. 꾸짖는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파악하려면 바빠라는 말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 독해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제 책에 나열놓고 올라가면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점검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어야지 확인도 가능해요. 쉽지 않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 다 여성분들인데, 남성분들한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옛날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지시하는 것,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은행 ATM기에 있다면, 부엌에 있다면, 음식점에 있다면 음식 흘리지 마세요, 물 떨어뜨리지 마세요, 돈 떨어뜨리지 마세요, 뭐 이런 요소도 여러 가지 맥락이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이런 책은 결국 어떤 메시지, 교훈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늑대가 뭐 쟤를 잡아먹다가 실패해서 혼났어. 그러면 늑대 혼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고 싶은 전체 의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뭐 누굴 속이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교훈 같은 게 있죠. 그런 핵심 메시지도 결국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은 되는데 주제 파악이 잘 안 된다고 질문 주신 분은 이 추론 능력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까지 되는데 추론이 안 되는 건 숨겨진 의미나 핵심 파악이 어렵다, 이런 능력까지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이제 어려운 책으로 갈수록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런 책, 저 관념적인 책, 추상적인 책들, 막 데미안 이런 것들 바로바로 의미가 잡히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어렵다고 여기거든요. 그걸 파헤치는 능력이 또 고급 독해력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에 추천드리는 건, 저는 이런 관용어, 고사성어, 사자성어, 속담 이런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속담 많이 쓰는 거, 저 속담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속담이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해서 어디 적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책은 여러분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시고 맞게 하시면 되는데, 사자성어 쓰는 거랑 속담 쓰는 게 굉장히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너그러우신 분은 유머러스함, 유머란 개그 자체가 언어적인 센스를 기르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그 타이밍에 맞는 그 드립을 딱 쳐야지
사람들이 웃을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가 있고 뭐 풍자와 해악까지 담고 이런 게 다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옛날부터 개그맨 머리주타 이런 게 그런 의미인데 저는 옛날에 이게 손바닥만한 만드기 시리즈랑 튜브람 시리즈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면 제가 많은 이야기 하나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드립 치거나 막 말장난하고 제가 언어 유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누구 놀리는데 써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근데 언어적인 감각과 언어 유희 하는데 저는 요런 사자성어, 속담, 유머 굉장히 추천해요.